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춘 3월달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3월 첫 주간은 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눈도 내리고 흐리기도 하고 또 날씨도 따스한 햇볕도 났다가 참 다양한 날씨를 경험하는 그런 3월 첫 주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신학기가 되고 학생들이 또 새롭게 또 교정을 거닐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바로 이 3월달이 주는 설렘과 기대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길을 걷다가 보면요, 이 산수유 나무나 또 이렇게 매실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빼앗긴 봄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 봄을 여러분 많이 즐기시고 또 합창과 함께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합창이라 하면은 떠오르는 연관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자가 물론 지휘자로서의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그 지휘자가 아는 그런 지식을 우리 단원들도 함께 알고 있으면은 서로 소통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된다면은 좀 더 우리가 합창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창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합창의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그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휘자가 어떤 지휘를 하고 어떤 비팅을 할 때 그 비팅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지 그 지휘자와 단원들이 아름다운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아무리 지휘자는 잘하지만 단원들이 그 만들어가는 음악,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을 서로 소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작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 합창에 권위 있는 지휘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합창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제가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휘자로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1탄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합창 지휘라 하면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런 말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지휘자의 어떤 지휘 비팅이라든지 예비바, 그리고 모음과 자음, 그리고 아름다운 합창의 그 소리 만들기, 그리고 각 성부별로 그 성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합창이란 무엇인가 막연하게 던졌을 때 그 합창의 어떤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우리 기본적인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합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합창, 여러 사람 많이 부르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렇게 교육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합창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 사람이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1차원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보시면은 합창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합창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성부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성부를 부르는 그런 것을 합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합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합창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좀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사전적인 그런 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합창단 활동을 그리고 합창이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은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의 그 문화부 장관께서 어느 학교에 가서 합창 음악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합창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교육 또 기본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예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의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을 시킨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 한 분께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클래식 음악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당신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 스피치에서 시의회에서 합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합창 그 한 개의 항목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 교육은 보통 보면은 합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또 나의 소리를 낮추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화합, 조화, 균형, 배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합창 생활을 하면서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합창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많이 인성 교육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합창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 그리고 불협화음 속에서 우리가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창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조화, 균형, 또 남의 소리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배려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합창단에 보면은 파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통 합창단에는 혼성 사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그다음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성부로 된 혼성 사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남성 사부, 남성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도 있죠. 테너 1, 2,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성 3부 합창단, 소프라노 1, 소프라노 2, 알토 또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호칭이 되어서 구성되어진 합창단이 기본적인 그런 합창단의 어떤 기본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뭐 분야가 또 어떤 파트가 부족하다면은 2부 합창단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니송으로 부르는 그냥 재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순한 합창단도 합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아름다운 색채와 색깔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합창의 기본적인 그런 이 원리이고 또 합창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인 합창이 1910년경에 김인식 선생께서 황성기독 청년회에 내에 조직한 경성합창단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혼성합창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KBS 어린이 합창단이 거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태가 될 만큼 중요한 또 역사적인 또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창단의 각 성부별로 우리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파트는 어떤 악기를 제가 비유를 먼저 하면은 소프라노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악기를 금관악기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악기에다가 비유한다면 바이올린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합창단에서 소프라노의 음색이라든지 소프라노의 퀄리티가 합창단 전체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또 전체적인 노래를 굉장히 서정적이게 노래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인 어떤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작품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코레이션하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소프라노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라노는 젊고 또 청아한 목소리 또 바이브레이션 없이 깨끗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음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합창단의 구성을 보면은 고음을 낼 수 있으면은 다 소프라노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의 모든 파트는 특히 여성 파트, 남성 파트 이런 것들은 모두 음색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성악가들의 기본적인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음색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우리 저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그 음색이 그 파트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프라노 파트면은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엘토면 노래를 못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아름다운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트의 구분은 철저하게 음색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프라노는 정확한 음정을 합창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보다 더 고음을 내기 때문에 이 소프라노 파트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알토 파트를 보게 되면은 알토는 어떤 오케스트라의 어떤 현으로 볼 때는 소프라노보다 조금 더 두터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비올라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 지휘자들이 소프라노 쪽에만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알토를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객석에서 합창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알토 파트가 밑에서 배음을 잘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합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프라노보다 더 음감이 뛰어난 분들이 이 알토 파트를 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토 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토는 또 그 자연적인 어떤 발성, 두성과 그리고 흉성의 어떤 변환점, 즉 변곡점, 변성점 지점이 있기 때문에 흉성만 써도 안 되고 두성만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흉성과 두성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 음역에 따라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고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또 어려운 파트가 바로 알토 파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토를 하시는 분들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토라면은 고음 소프라노 선율보다 이렇게 선율적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는 그냥 이렇게 소리를 눌러낸다든가 어떤 이 음악적인 어떤 라인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알토가 더 소프라노보다 더 그 선율적인 라인을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소프라노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 앙상블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알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너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너 파트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저는 그 첼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트럼펫이나 그런 관악기에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조용하게 서정적인 음악을 생각했을 때는 첼로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너는 어떻게 보면 소프라노보다 더 고음을 낼 때도 있고요. 오히려 또 남성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라노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성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테너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살얼음판처럼 정말 조심조심 음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파트. 자칫하면 깨어지기 쉬운 전체적인 합창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가장 큰 파트가 바로 테너라는 그 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성의 사용이라든지 그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이 테너 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우리 청년 때는 가성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성인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중세 시대 때 그런 때는 합창단에서
그 교회 성가대일 때 여자들이 성가대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뭐 카운터 테너 또 그 당시에는 뭐 나중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굉장히 또 탄압도 억압도 당하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없어지긴 했지만은 카운터 테너라든지 그러한 존재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어떤 그 소리의 사운드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테너라면은 정말로 이 혼성 사부에서는 아름답게 앙상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보다 절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베이스 파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베이스 파트는 보통 건관악기에 비하면 그 트럼본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렇게 수자폰이라고 합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현악에서 보면은 그냥 컨트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도 굉장히 이 음의 아까 알토가 여성 합창단에서 그 알토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혼성에서는 베이스 역할이 그 배음의 그 울림을 이렇게 팍 받쳐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음 부분을 더 풍부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 두터운 소리를 요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눌러서 이렇게 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면은 이 배음이 적어지죠. 여러분 물통에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물통에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페트병을 치면 틱틱틱 소리가 나죠. 하지만 비어 있는 그 페트병을 치면은 퉁퉁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울림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많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기보다는 더 이렇게 힘을 빼고 해서 두성을 많이 이렇게 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흉성과 두성의 조화를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 베이스로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성 소리를 그리고 또 특히 또 가성 소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테너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이 없으니까 이 테너 베이스 같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성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성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또 두성 공명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면은 여성 파트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옥타브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옥타브의 갭을 이겨내고 정말 그 피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블렌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너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두성과 흉성 이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네 파트가 각각 자기가 주어진 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 자기가 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색,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파트에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그 생각만, 그 개념만 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긴 이야기는 많이 못하겠지만 오늘 이 합창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음과 자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음과 자음의 역할이 있죠. 이 모음은 우리가 보면은 그 음악에 합창을 할 때 그 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음을 이렇게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발성 연습을 할 때 모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죠. 이, 에, 아, 오, 우 이 모음 5가지 모음을 가지고 보통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음은 그 뜻을 만들고 소리의 어떤 색깔을 만들고 자음은 그 뜻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 발성은 잘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자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가사가 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성악가들이 노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아름다운데 한국 가곡을 들어도 그 뜻이 잘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은 성악가들 선생님들 노래를 들어보면 그 자음에 대한 개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도 잘 들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창은 한 성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음의 역할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합창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 둘 중에서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합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음 발성 연습할 때 우리가 이, 에, 아, 오, 우라고 하는데 이 5가지 모음을 가지고 발성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에, 아, 오, 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를 가지고 발성을 할 때 이, 에 같은 경우는 우리 혀의 위치를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이 혀가 앞에 있다고 전설음이 되겠고, 그리고 오, 우 같은 경우에는 오, 우 하면 혀가 안에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후슬음이 되겠고,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 하면 혀가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설 모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는 이, 에, 아, 오 이 혀가 위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은 우리 합창하거나 성악을 노래할 때는 이 혀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 우리 이탈리아에서 가면 이탈리아 선생님들 보통 그 혀가 이제 모르다라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힘을 빼고 가만히 놔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혀 위치가 그냥 바닥에 힘 빼고 탁 이렇게 변화가 있도록 말려 들어가고 하면은 노래를 하다가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없고 또 소리가 들렸다가 먹혔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아름다운 합창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 할 때는 중설음 또 전설음, 후설음 이런 것이 존재하지만 노래할 때는 소리를 우리가 아반띠라고 그러죠. 앞에 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 마스크를 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스크를 눈에다가 썼다고 생각하시고 이 안면부, 이 부분 쪽으로 소리를 전부 다 울려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이 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노래를 하시면은 소리가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가진 에너지 그리고 선명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에도 보통 영어에도 보면 유성음이 있고 무성음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대. 이 자음도 유성자음이 있고 무성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에 따라서 어떤 소리의 발성법도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통 차갑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차갑다보다 그 치역 발음을 차갑다라고 하면은 그 차가운 정도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람이 살살해 하면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참 따스해보다 따스해 하면서 하면은 더 따스하게 느껴지고 이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표현을 조금 더 과하게 해주면은 그 자음이 그 단어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의 음악에 있어서 자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창의 3요소를 우리가 보면은 블렌딩, 얼마나 잘 섞여지는가, 각 파트가 얼마나 잘 적당한 하모니와 적당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잘 섞여지는지, 그 다음에 하모니, 어떻게 그 화성을, 그 울림을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자음을 발음을 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을 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합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우리가 할 때 또 이중모음을 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함께 실전에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이중모음, 이 또 겹홀모음이라고도 하고 또 복모음이라고 하고 또 중모음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 또 이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이 이중모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을 하는 기본적인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한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모음과 자음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합창의 인토네이션 그리고 다이나믹 표현 등 다양한 것들이 그 다음에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합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음정과 또 화성적으로 아름다운 합창을 만드시면 거기에다가 진짜 날개를 다니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합창 그리고 뭔가 감동을 주는 합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창의 기본적인 어떤 성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합창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는 합창의 인토네이션 그리고 합창의 어떤 다이나믹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한 주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눈 이 합창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또 아름다운 합창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